2025년 장미 대선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상당히 분명해졌죠. 윤심은 바로 김건희에게 있다. 윤석열 지지층에게는 김건희 여사는 이미 건카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부를 때 윤카 이러죠. 그게 이제 각하 대통령 이런 뜻인데 건카라는 말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심은 김건희 건카에게 있다. 이제 그런 장미 대선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번에 2월 25일 피청구인 윤석열의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이것을 보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차피 다가올 이 장미 대선을 두고 저러면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피청구인은 이 최종 변론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변명의 기회입니다. 해명의 기회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고발된 그래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최종 변론에서는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내가 헌법에 없는 비상계엄을 만들어서 선포했다. 내가 헌법을 고쳐 썼다. 나는 헌법을 위반했다. 헌법 위에 내가 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탄핵심판에 있어서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가기를 바라는 기대가 아예 없구나 이렇게 보이죠. 그런가 하면 이번 최종 변론에서는 그야말로 밖에 있는 군중을 선동하는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뜻이 있어서 그랬겠죠. 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 중에 몇몇 대목만 찾아보아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을 관심 가지고 지켜봐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것은 탄핵 반대 대중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국민에게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 그것도 마찬가지 탄핵 반대 국민들이겠죠. 많은 국민이 여전히 저를 믿어주는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다. 지금도 윤석열 씨를 믿고 윤석열 씨를 지키기 위해서 폭도가 되기를 망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느낀다. 예전에 편지를 보냈듯이 같이 갑시다, 같이 싸웁시다 하는 그런 뜻을 알 수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이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다. 국민이 나와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데 싸워달라. 그랬다는 뜻입니다. 그 본인의 설명에 따르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이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달라는 간절한 호소이다. 이것이 그 이후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 내란을 저지른
범죄자, 그쪽에서는 범죄자가 되겠죠. 그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은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싸우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호소에 응답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 특히 우리 청년들이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 주권을 되찾는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디 식민지가 됐습니까? 그 주권을 되찾는다는 것은 속칭 미국에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다. 사실상 식민지다. 이런 개념인 것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그 사고방식을 우리가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주권을 되찾을 곳은 우리 주권을 빼앗아갔다고 하는 것은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닙니다. 결국은 미국이 뭐라고 하면은 쩔쩔매고 우리가 거기에 복종해야 한다. 뭐 이런 면에서 미국으로부터 미국에게 빼앗긴 주권을 되찾자는 것인지 어쨌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권자들이 나서주기를 호소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이 비상계엄 선포 내란이 나의 진심을 이해해주는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 윤석열 씨의 그 뜻을 이해해주고 윤석열 지키기에 온몸을 던진 그런 국민, 청년을 우리 국민, 우리 청년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사병인 것이죠. 윤석열의 군대인 겁니다. 이 시위대들이. 그래서 계엄을 또 선포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 변변찮은 수십 년 민주주의라는 것을 배워서 윤석열의 명령에 철두철미 따르지 않는 저 쓸데없는 군대보다는 시위대, 이게 더 낫다는 그런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서달라는 호소였다. 여기에서 헌법 제정 권력이라는 것은 아예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썼고 또 잘못 쓴 겁니다. 나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대단히 순하게 썼는데 서부지방법원 폭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서부지방법원을 가서 때려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고 그리고 사람을 그 법관을 살해하겠다고 몰려간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것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 폭동은 이야기 안 하고 폭동을 일으켰다가 잡혀간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폭동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 정말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잡혔으니까 미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고 폭동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죠. 이렇게 법 배반적인 사고를 하는 정말 범죄자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다. 이게 사실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왜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것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가 바치겠다고 했으니까 너희도 바쳐라 하는 아주 강력한 설득의 말입니다. 지난
12월 3일 계엄과 탄핵소추 이후 나를 지키겠다고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다. 시위대들, 폭도들을 가리키죠. 나를 믿어주고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같이 싸우는 그 시위대, 폭도,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나머지 전체 국민을 지금 적으로 우리 군대, 나의 사병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청구인 윤석열은 윤 씨는 이 최종 변론에서 폭동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재판관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재판관들이 과연 피청구인은 헌법을 준수했구나 이렇게 볼 그 여지가 없죠. 그래 재판관들에게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 씨는 계속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최종 변론 이것은 폭동을 촉발시키기 위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폭동을 일으켜라. 나를 위해 죽어라. 목숨을 아끼지 말고 폭동해라 하는 이런 독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서 나라를 뒤엎어서 정권을 빼앗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최상목 씨가 벌벌 떨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 자리에서 밀려날까 봐. 지금의 정부는 최상목 정부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면 어떤 정부를 뒤집어 엎겠다는 것인지, 아무튼 이렇게 폭동을 일으켜서 4.19와 같은 그런 그 내란이죠. 그런데 군대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밀란을, 그리고 윤석열의 사병인 저 이미 대단한 폭동을 일으켰던, 이게 사실 민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 설계를 한 것 같은 이런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하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 최종 변론에 공들여서 차곡차곡 폭동을 자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탄핵 반대 시위대는 어떨까? 여기에 충실히 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보자면은 탄핵 반대 시위대의 지도부의 속마음을 알아야 하겠죠. 탄핵 반대 시위대의 지도부는 그 시위를 설계하고 시위장을 확보하고 이런 이 지도부는 자기들 돈벌이로 현재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위를 하면서 돈을 받는, 위에서는 큰 돈을 받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일 텐데, 왜냐하면 지금 돈을 주는 사람들이 이 시위대가 어떤 일을 해주면 돈을 주느냐 하는 것이 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시위대 지도부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은 이미 조기 대선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서, 아니면 탄핵 심판을 받는 중에도 현직으로 직무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그 직무수행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그게 딱 끊기니까 여러 가지로 그 궁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탄핵의 결과가 이제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조기 대선은 실시된다. 이것은 아마 모두의 생각일 겁니다. 이러니까 목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탄핵 반대 세력에서도
8대0 인용 결정을 받아들인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들의 그 대중을 선동하는 그런 방송을 하면서도 8대0 인용 결정은 정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피청구인 윤 씨의 최종 변론이 나온 2월 25일을 기점으로 이제 이 탄핵 반대 세력 측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버리고 시민사회에서 이번 조기 대선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 이렇게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버리고 시민사회에서 대선 후보를 지명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그럴만하다 싶은 것이 국민의힘만 해도 윤석열 씨에 대해서 지지하고 하지 않고가 뭐 거의 반반 정도로 나뉘죠. 그런데 이 시위대들은 벌써 몇 달째 윤석열 지키기 그리고 윤석열 지지를 더 탄탄히 하면서 계속 윤석열을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몫을 주장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핵 반대 집회를 하면서 대중을 끌어모은 세력들은 이제 이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정당을 해체하자. 그리고 이 국민 후보가 시민사회에서 윤석열이 지명한 국민 후보가 그 윤석열의 유지를 받들게 하자. 그러니까 윤석열의 후계자를 시민사회에서 지정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생김으로 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관계를 끊고 국민의힘의 다음 후계자는 그 시위대, 시민사회 그쪽에서 나와야 한다. 이런 주장인 것이죠. 실제로 탄핵 반대 시위대의 입장이 이렇고 또 정치권도 똑같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월 25일 최종 변론이 끝남과 동시에 국민의힘도 조기 대선에 뛰어든 것이죠. 국민의힘은 진작 이 조기 대선에 뛰어들었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 끝났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죠. 권성동, 권영세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빨간 컵을 들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영상도 있고 점점 더 이 모습을 고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 컵을 들고 있다. 그런데 왜 빨간 컵일까? 국민의힘 당 색이 빨간색이어서 그런가? 이렇게 봤는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신평시의 출판 기념회, 명동에서 신평시가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여기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몰려갔죠. 이것도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빨간 코트를 입은 혼자만, 다른 사람들은 빨간색 입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아예 그 색상이 없는 무채색을 다들 입고 있었고 나경원 씨만 빨간 코트를 입은 이런 사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윤상현, 그리고 이 시위대의 인기 스타 전한길, 이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신평은 윤석열의 마음이다. 이렇게 신평이 있는 곳에 윤심이 있다.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윤석열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평 씨의 출판 기념회에 이들이 간 겁니다. 이들의 조기 대선 행사에 신평 씨가 파견되어 온 것이 아니고, 어떻든 누가 윤석열의 유지를 받을 것인가 하는 데서 국민의힘은 나경원을 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중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면 왜 나경원일까? 그것은 아마도 위에서 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 결정이 난 겁니다. 남자는 안 된다. 그 여자여야 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보건대, 그렇다면 나중에 국민의힘 나경원과 밖에 있는 김건희가 단일화를 하게 되겠구나. 그게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김건희의 단일화 상대는 여자 나경원이어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리걸마인드 지난 방송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식과 김건희의 보궐대선 출정식, 이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탄핵 반대 시위대가 본색을 드러냈다. 어차피 정치적 행동을 하는 그런 대중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제 대선에 뛰어들었다,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이 대선 행보를 이만하면 이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여러 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조기 대선 출마라고 하는 이 기막힌 아이디어를 준 것은 다름 아닌 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25년 2월 17일 방송에서 김건희 씨는 대선 출마해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라, 그게 감옥 안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또 새로운 길이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우리가 이 조기 대선 전략을 하나 이렇게 보여줬더니 김건희 여사가 그냥 냉큼 들고 가 버렸습니다. 이거 너무 공짜 좋아하면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도 한 번도 리걸마인드 연구소에 감사합니다 하고 뭔가 성의를 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우리는 그 추석 선물도 받은 적이 없고 시계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최후 변론을 보면 그 곳곳에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가져가서 짜깁기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 정책도 마찬가지죠. 연설문에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상 속도로 시청을 해보면 다 결국은 이 정치, 리걸마인드, 법률, 헌법, 이념 같은 것이 여기가 도서관 같은 여기에서 모든 것을 가져가는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음성 파일이 방송되었죠. 이제 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김건희 여사 음성 파일이 나왔을 때 다들 어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제 수사받고 구속되고 이제 김건희 차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 음성 파일의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음성 파일 방송, 여기에서 주진우 기자는 김건희의 메신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각이죠. 이렇게 메신저를 파견을 했는데 첫 번째 시도는 김어준 유튜브에 주진우 기자가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음성 파일을 명태균 파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음성이 들어있는 이 파일, 이게 언제 거냐 하니까 명태균 씨 체포된 후다,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게 대중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별 반응을 못 이끌어낸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주진우가 일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일을 시킨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일을 시켰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바로 CBS 김현정 그 라디오에 나가는 건데, 거기에서는 이제 김건희 파일로 소개를 합니다. 음성 파일을. 그러면서 이 시기를 윤석열 탄핵 이후,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되겠죠.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 두 번째 시도와 관련해서 메신저는 주진우 기자뿐 아니라 CBS 김현정 측, 이번에는 김현정 씨가 진행을 하지 않았죠. 다른 사람이 했는데 이 양쪽이 다 메신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중들에게 있어서 주진우 기자라든지 CBS 김현정 씨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윤석열 측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왜 CBS 김현정까지 메신저로 보았느냐 하면은 이번 두 번째 시도에서 김건희 씨의 사진이 그 음성 파일과 함께 아주 그 권위적으로 이렇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이 선거 포스터용 사진, 가장 그런 분위기의 사진을 계속 걸어 놓으면서 이 음성 파일을 재생을 했고, 그런데 여기 나온 김건희 씨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현실의 모습, 그런 게 아니고 만화 같은데, 애니메이션 같은데 허구로 만들어 놓은 이 비현실적인 포토샵 이미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 이제 왕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새 왕으로 즉위를 할 후계자인 왕자,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죠? 딱 이런 모습 하는 그 사진입니다. 실제 이 선거 포스터용 사진의 그 컨셉 원본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그 포스터에 나오는 그 사람의 목을 뚝 띄어서 90도 틀어서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포스터, 이제 그런 각도의 사진. 그래서 아마 이게 원본일 수 있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의 그 음성 파일, 이거는 전화통화 녹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들을 때.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음성 파일이냐?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내보낸 것이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내보내기로 한, 보내도 좋다, 오케이 한 것이든지, 이런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윤석열 탄핵 이후 이런 녹음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런 장소는 관저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관저에서 이걸 녹음할 만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 자신이나 비서관이 이런 걸 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주진우에게 이 음성 파일이 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빼낸 거, 훔쳐낸 것이 아니고 방출한 거다. 김건희 여사가 내보낸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음성 파일의 특징은 이명수 기자 음성 파일이나 최재형 목사 음성 파일과는 다르게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상당히 정제된, 훈련된, 본인이 노력한, 그래서 거칠지 않은 목소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급하고 빠르고 발음을 정확히 못하고 이렇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 그 감정이 한 10%쯤 빠진 느낌, 김건희 여사가 맞나 싶은 그런 좀 이질적인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말하려고 극도로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녹음 파일을 만들었을까? 그걸 좀 따져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김건희 여사는 천박하다, 싸구려다, 혹은 사람들이 그 여자들 중에는 좀 밑바닥인 사람이다,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평을 받고 있죠. 이제 그걸 극복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나가려면 교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미망인으로 보궐 대통령이 되려면 역시 교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파일을 만들어서 보낸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hey say,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이야기, 뭐 기자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이야기, 이런 것을 보면 건카, 김건희 여사가 지금 누구보다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체포되고 구속되고 앞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투옥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개념치 않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음성 파일을 들으면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관저의 여왕으로서 누리고 있다, 전혀 구김살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목소리는 아주 힘이 있고, 그러니 건강하고 생생하고, 전혀 근심 같은 거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여유가 있고 태연한 그런 느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과는 별개로 자신의 운명을 새로 설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탄핵이 되겠죠. 국민의힘도 이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 따위는 무시하는 김건희 여사. 그러니 이런 탄핵의 결과, 아니면은 그 형사 피고인으로서 최고형을 선고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김건희 여사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정치인 김건희라고 꿈을 꾼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런 꿈을 꿔도 되는 것일까? 아마도 탄핵이 돼도 여론전으로 대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가 선거운동을 진짜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눈치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앞에 소개한 그 음성 파일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 문장이 될 수 없는 이런 내용인데,
아무튼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우선은 조선일보에 대한 경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조선일보가 등을 돌릴 때 결국은 끝이 났다. 이런 평들을 하듯이 이제 조선일보는 우선 처음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이 녹음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1단계 때는 조선일보 너희는 윤석열을 배신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됐을 수 있고 2단계인 현재로서는 조선일보 너희는 김건희를 배신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조선일보는 이미 중상을 입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저 나팔수가 됐다. 식물 언론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조선일보는 저것은 언론이 아니다. 그저 윤석열, 김건희, 지금은 김건희가 되겠지만 이쪽에서 말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기사를 올리고 소재를 선택하고 이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식물 언론이 된 조선일보는 앞으로도 계속 김건희 여사를 밀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매번 조선일보를 보면서 법이 아닌 것을 법리라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옳다고 기사를 쓰는 저런 비논리적인 보도를 하는 조선일보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저렇게 김건희의 나팔수 노릇을 하면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불행하게도 그게 그렇게 잘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정치에 투신하기로 했다고 하는 바에야 저 조선일보를 보란듯이 폐간을 할 거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도 좌파표를 드릴 비장의 술수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는 두려워서 숨죽이면서 시키는 대로 손발 노릇을 하다가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가지 않겠는가. 이미 대항할 수 있었다면 했겠죠. 못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로 단단히 그 이빨 사이에 물려서 꼼짝을 못하는 거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번 이 음성 파일과 관련해서 다들 조선일보 폐간 위협을 했다. 이렇게 그 부분을 다루지만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정치 행위인 것이죠, 이것은.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대선 후보로 자격이 있는가? 그 부분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소개했듯이 김건희 여사는 건카, 이래서 대통령으로 그렇게 호칭이 되고 있었고 V0 역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대통령으로 이렇게 불리우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본 사람들 혹은 그 음성 파일을 폭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이명수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는 자기가 보살이라는 최면에 걸려 있다. 뭐 관세음 보살, 이런 보살, 이런 그 비슷한 불교에서 그냥 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인가 보죠.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게 훤히 읽혔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 일이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말 좌지우지 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랬다 하는 말도 많죠. MBC의 장인수 기자는 윤석열 후보의 행동이나 캠프의 전략, 방향 이런 것들을 김건희 씨가 상당 부분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그 말 중간중간에 묻어난다. 역시 녹취록 같은 것을 보면서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별도의 선거 캠프를 운영했다 하는 말도 있죠. 어떻든 주진우 기자의 이번 김건희 음성 파일은 김건희라는 인물이 그동안 그 2년 반의 세월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줄 목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 어휘, 내용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김건희와 다르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성장했다고 자신을 하는 것일까?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수습을 2년 반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경력직인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누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직접 대통령의 공무 수행을 지켜보면서 2년 반을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내보낸 것은 김건희 씨가 정치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홍보용 파일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이제 그리고 이번에 내보내는 것은 그래서 명태균 사건이 아니고 김건희 홍보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그 17일 방송에 따른 실천이다. 이번 파일을 내보낸 목적을 고려하면 바로 지금 내보내야 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정치인 김건희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가 어떻게 경력을 쌓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윤석열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서 2월 25일 최종 변론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12월 3일 비상계엄은 무엇보다도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탄핵 반대 시위대에서는 국가를 위해서라고 하고 싶겠지만 윤석열의 생각은 온통 김건희에게 가 있다. 이런 주장도 상당히 강력하죠. 이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이것이 김건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 이걸 저질렀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은 김건희를 위한 선택이었다. 이렇게도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이번 정치인으로 나서는 김건희하고 연결지어서 보면, 그리고 같은 이 최종 변론에서 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저주의 길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보통 대통령직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어떤 분 그랬는데 그런 분은 있기 어렵죠. 존칭을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를 저주의 자리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 쓰기 어려운 그런 어휘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 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본 어떤 분에는 김건희 여사도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대통령 수습을 2년 반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직에 대해서 초보가 아니다. 실제로 도제식으로 어떨 때 어떻게 하는지를 2년 반 동안 수습 기간을 보냈다고 하면 그 어떤 정치인보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2번 하는 사람 없으니까 좀 더 유리하고 또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정치를 하려는가? 그런데 나오는 뉴스들이 김건희 여사를 염두에 둔 것 같은 뉴스가 또 하나둘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여기는 당연히 용산하고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죠. 거기서 아무튼 2월 26일에 스트레이트 뉴스가 의뢰를 한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어느 쪽하고 친하다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이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 후보 X씨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했더니 X씨라고 했으니까 거기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죠. 익명입니다. 그랬더니 X씨가 47.1%, 이재명 대표가 44.1%가 나와서 국민의힘 X가 나오면 이재명을 이긴다. 그 얘기가 좀 이상하죠?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오든 이재명을 이긴다로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와도는 아닌 것이 이미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보다 형편없는 그 수치가 나오고 있죠. 비율이. 그런데 이게 X로 미지수화됨으로써 그 사람들 말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긴다.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는 겁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 누군지 모르는 국민의힘 후보 X씨,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이제 물론 이 경우에 X가 이긴다는 여론조사는 신뢰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대만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선동형 뉴스가 될 겁니다.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다. 어떻든 X가 나오면 X가 이재명을 이긴다 이런 것이죠. 홍준표가 나오면 비율이 적고 누가 나오면 비율이 적은데 X는 다르다. 결국 이 X라는 것은 아직 밝히지 못하는 혹은 아직 모르는,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람, 이렇게 되겠죠. 이걸 염두에 둔 것이고, 이게 김건희 씨가 가능하다. 그러면 김건희가 나오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결과인가?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뉴스들이 뒷받침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진술에서도 이런 것을 좀 운을 띄우고 있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지난번에 방송을 했듯이 그렇게 전광훈 측에서 그 정당을 헌상받고 국민의힘 의원을 수혈받고 의원들이 그 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차별 흡수하는 단계로 나가게 되겠죠. 뭐 어떻게 흡수하느냐. 이름만 있는 잡다한 정당들을 그냥 흡수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씨가 정치를 재개하려고 움직이고 있죠. 이제 그를 돕는, 지원하는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한동훈을 지지하는 작은 아지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언더 73이라는 게 있고, 천목회 개헌팀들도 있습니다. 이 개헌 이야기는 한동훈 씨가 이미 언론에 내보냈죠. 참 큰 우를 범한 것은 대통령이 나라를 가로채려고 하는 비상계엄 내란을 저질렀는데, 대통령을 중임제로, 대통령을 더 길게, 더 여러 차례로 하는 개헌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그런 생각 없음, 뭐 이런 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는 대폭 고쳐야 하겠죠. 이미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여전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게 될 텐데, 뭐 굳이 작은 거지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개념입니다. 요즘 자꾸 청년하고 그 인구 구조 조정이라는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었고, 그 명칭은 그렇지 않지만 국책연구원에서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청년 국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아주 반인도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생각을 했는지 못했는지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더 73년생으로부터 그 이하의 나이 모임인 것을 알 수 있죠. 73년생 이상은 아닌 겁니다. 빠지는 겁니다. 대선인데.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아주 발칙하고 편협하고, 그리고 역시 청년 이상은 세상의 잉여인간, 쓰레기, 수거 대상으로 보는데 결국은 같은 팀이구나,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언더 73이라고 하는 여기에 73년생이 포함되는데, 김건희 씨도 73년생입니다. 언더 73 그냥 흡수해버리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갖다 바치든지 집어삼키든지 하면서 무차별 흡수 단계로 확장을 하면서 세 분리기가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조기 대선에 출마하면 어떻게 될까? 유리한 점은 무엇이고, 불리하다고 보는 부분들은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승산은 있는 것일까?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는 겁니다. 우선 가장 큰 것은 윤심이 김건희에게 있다는 것이죠. 윤석열의 최종 변론, 이 최종 변론은 김건희를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변명하는 데 쓰지를 않고, 마치 정강정책을 발표하듯이 새 시대를 열자 하는 정견 발표를 하듯이 돌진했습니다. 머리 숙이지 않았다. 이제 김건희를 위해서 자기를 집어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은 김건희 씨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겁니다. 김건희 씨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겪은 경력직이죠. 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공무수행을 직접 처리한 이런 대행을 계속했던 사람일 수 있다. 이러면 명실공히 경력자가 될 겁니다. 김건희 씨가 이렇게 후계자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의 윤석열 지지율,
윤석열이 하고 있는 피해자 코스프레의 이점, 탄핵 반대 보수 결집의 효과, 이 모두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선거 전략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재명과 김건희라는 이런 대결, 그것이 아니고 그 이재명과 대결해서 이길 사람이 누구냐, A씨, B씨, 나경원이냐, 김건희냐, 이게 아니고 윤심이 여기 있으니까 김건희를 추대하는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경선이라는 것도 후보 선정이라는 것도. 그러니 현재 윤석열 측의 후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51%만 찬성을 해주면 그냥 추대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경선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현재 보수 쪽에서 51%만 추대해주면 김건희로 추대가 된다. 그 다음에 윤석열의 정당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개헌도 반드시 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될 겁니다. 명태균 문제에는 김건희 여사가 출마하면 명태균 씨가 알아서 방향을 틀겠죠.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에게 걸림돌이 될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안철수는 명태균 씨가 확실하게 다 폭로를 하고 해서 제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도 연속성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고, 보수 위기론에서 이거 현상 유지를 한다, 정권 재창출한다 하는데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경력을 따져보자.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최고의 악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정치인으로 갖다 놓고, 정치인들은 현재 대부분이 악당들이죠. 범죄 혐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범죄 경력도 그렇고. 거기에 줄을 세워놓고 보면 객관적으로 이재명 대표보다는 차악이다. 그 악성이 떨어진다. 물론 김건희 여사에게 굳이 마이너스 요인을 찾아보면 조국 일가하고 아주 비슷한 수준이죠. 그러나 그 조국 씨도 국회의원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재명보다 차악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제 윤석열 씨가 탄핵돼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그 다음에 그 형사재판을 받아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뭐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돼서 윤석열 씨는 죗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윤석열 씨가 죗값을 이렇게 쫙 치르면 이게 김건희 여사에게는 훨씬 모든 게 가벼워지죠. 김건희 여사에게는 그 발목 잡는 일들이 다 털고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윤심이 김건희에게 있다. 이번 장미 대선에 윤심이 김건희에게 있고, 보수는 건카로서 정권 재창출을 노릴 수 있다. 가능해 보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